어제 제가 아침에 우려했던 월마트 사태, 그죠? 시장에 대한 파장이 오늘장에서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월마트가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가이던스에 네.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재고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 월마트의 실적이 미국 경기 소비에 대한 하나의 지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향후 나올 실적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컨센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월마트의 실적 충격이 좀 영향이 미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오늘 이제 다른 실적들 나오면서 지금 나스닥에서 지금 아까 1%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이요? 네. 일단 그 이유가 어제 실적 나왔던 게 어떤 거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네. 알파벳. 네. 이제 우리 했던 거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그동안 킹달러, 이제 워낙 달러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그걸 감안을 했을 때도 실적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했던 거는 이제 제가 우리 4월 5월 6월에도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우리가 서버 오덕한 얘기가 계속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센터 이쪽에서 실적이 견조하게 나올 수 있었냐에 대한 부분인데 조금은 둔화된 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그래도 생각보다 충격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3분기에 대한 부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슈로 지금 주가가 지금 선물 시장에서 아까 보니까 시간에는 뭐 5%씩 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월마트에 대한 가이던스 하향 악재를 MS가 좀 덮어줬다.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우려할 수 있는 거는 네.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 나올 게 메타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 사실 온라인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메타가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스냅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메타가 안 좋을 걸로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스냅보다는 메타가 더 큰 회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작년 2분기부터 계속 이슈가 나왔던 게 아이폰의 보안 시스템에서 광고가 확 줄어들었어요. 물론 그러면서 실적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렇게 될까봐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일 메타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부분이 조금은 경계할 부분인 게 내일 FOMC도 하고 애플도 실적 발표가 있고 불안합니다. 메타도 있고 내일이 진짜 그리고 미국 GDP 2분기 GDP도 내일 발표해요. 그래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슈퍼 위크가 아니고 슈퍼 데이네요. 그냥. 내일은 중요할 수도 있고 네.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내일 FOMC에서 75EP가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가이던스. 과장님 내일 주무실 겁니까? 저도 사람인데 아니 앉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앉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네. 8월달 쉬잖아요. FOMC를 안 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그 잭슨 미팅에서는 어떤 물론 그런 언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잭슨 미팅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FOMC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CPI가 다음 달 2번, 8월, 9월 초에 2번의 CPI가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쉽게 FOMC 우리 이제 자이언트 스텝 안 할 거야. 오늘이 마지막이야라고 언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물론 아까 나스닥이 상장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오후 시장은 조금은 빠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 시장도.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내일 새벽에 나올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불행 중 좀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중에서 하나 지표가 오늘 나온 게 IMF가 세계 성장률을 결국에 하향을 했습니다. 지금 하방 압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이 지표를 보면 이제는 좀 생각이 들죠. 성장은 둔화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이란 소문만 있지 아직까지 그렇죠. 팩트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은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가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게 유가가 잡았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한편은 지금 여러 방송을 보시게 되면은 전문가들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유가가 아니다. 120달러, 130달러 갈 수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미국에서 전략 비축률을 2천만 배럴을 풀었습니다. 방출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좋은 거죠, 일단은? 일단은 좋은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참 재밌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 기후 비상 사태 선언을 했죠. 네네네. 그 이유가 되면 친환경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향후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 총 이게 2,400조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박진영 앵커도 얘기했던 게 조men치 상원 의원이 우려한 건 인플레이션 우려다. 봐봐요. 전략 비축률 다 풀었어. 다 풀었는데 근데 이제 재고가 없네. 그러게 되면 유가가 폭등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우디랑 뭔가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SK 투자한 게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한 게 배터리 반도체 관련 이슈가 되는 게 전기차를 키운다. 그럼 사우디 입장에서 이것들이 우리한테 나중에 다 정산 다 시키고 그 남은 재고 우리한테 다 떠넘기려고. 그치. 그러니까 사우디가 바보가 아닌 거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 어제 저희가 애널리스트 모시고 했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증산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존은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사우디는 석유를 수출하지 않으면 뭘 먹고 사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였네요. 분명 본인들도 이제 석유가 향후에 자기의 먹거리가 다는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새로운 신성장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분명 이제 바이든 이번에 저번 이제 대담을 통해 가지고 다른 협상을 했을 거예요. 분명 그런 부분에 물론 향후 뭐 네온시티 뭐 이쪽에도 640조짜리 사업도 추진 중에 있는 거고 네. 그런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 이런 유가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유가에 아직 룸이 좀 남아 있다고 룸이 보세요. 좀 남아 있다. 이제 물론 다음 달 러시아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또 정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과연 크게 정산할 수 있느냐인 거죠 사실. 그렇죠. 지금 뭐 갤런당 미국 이제 기름값이 갤런당 5달러 거의 4달러까지 왔다고 하는데 그 유가 오르기 전까지 러시아 사태 이전까지는 2달러였어요. 굉장히 기름값이 아직 2배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미국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끝난 게 아니다. 물론 우리가 자꾸 인플레 끝났다 피크아웃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다음 달 CPI는 괜찮아지겠죠. 괜찮아지겠지만 이게 정말 끝난 거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모르겠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피크아웃이라고 또 섣불리 말하기에는 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간밤에 우리 푹 자고 있을 때 나온 이슈들 아주 심각성을 다시 깨달게 되는데 또 미장에서 체크할 게 있으실까요? 뭐 아까 메타 얘기했고 내일 2분기 GDP 있고 내일 FOMC가 있으니까 일단 내일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다. 월마트 쇼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는 기분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내일 애플, 중국 관련된 실적이 얼마만큼 나왔냐? 그리고 이제 메타 온라인 광고가 정말 둔화된 거냐? 어떻게 보면 제일 스냅보다 메타의 실적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1분기 때 타겟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뭐 월마트고 뭐 온갖 소매 기업들 그리고 시장까지 영향을 받았잖아요. 근데 다행히 MS랑 같은 날 지금 나오면서 월마트가 좀 커버가 됐다니까 투자자 입장에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